지난 시간에 개발한 마이바티스 3 실행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이렇게 학생 목록이 출력이 됐는데 여기 이 1번 이 최하은 학생 링크 이 링크 HTML 태그 소스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건 이 에디트 물음표 아이디는 1 이건 상대 URL이에요. 이 상대 URL, 이 A 태그를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웹브라우저니까 웹브라우저의 현재 URL은 이거죠, 이거. 이 주소창의 URL. 이 주소창에 있는 현재 URL에서 마지막 슬래시 뒷부분만 이걸 클릭하면 요 상대 URL 요걸로 교체돼요. 그러면 이거지. 자, 이 URL을 뭐 일반 사용자 용어 이 URL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개발자 용어 이 URL을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다시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요 URL을 서버에 요청하게 돼요. 그러면 이 요청 결과 서버가 출력을 하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그리고 URL이 이거 맞지? 이 URL 이거 맞죠? 이 URL을 요청한 결과 출력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URL을 요청했을 때 서버가 뭘 출력하느냐? 자, 소스를 읽어봅시다. 스턴트 에디트고 이게 쿼리 스트링이니까 리퀘스트 파라메터에 id는 1이라는 값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스턴트 에디트고 스턴트 에디트 그리고 이게 A 태그를 클릭했으니까 get 요청이에요. 스턴트 에디트 get 매핑. 그런데 리퀘스트 파라메터를 아예 안 받네. 리퀘스트 파라메터를 이렇게 아예 안 받아도 돼요. 안 받고 그냥 스턴트 에디트 객체 만들어서 이름만 홍길동이라고 채우고 그 스턴트 에디트 객체를 모델 애트리뷰트로 전달하는데 여기 중요한 점. 자, 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 그냥 스턴트가 아니라 스턴트 에디트라는 이름으로 전달했어요. 이거 중요하지. 이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름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리고 뷰의 이름은 스턴트 슬래시 에디트. 그러면 템플릿 밑에 스턴트 슬래시 에디트 여기 템플릿 밑에 스턴트 슬래시 에디트 요 뷰 파일이 실행이 되죠. 액션 메소드가 리턴한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는데 자, 이 이름 일치해야지. 모델 에디트 이름이 스턴트 에디트였죠. 이거 일치해야 돼. 그리고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의 값이 여기 인풋 태그에 혹은 여기 실렉트 태그에 채워지죠. 그런데 여기 이 전달한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는 생성하자마자 이름만 홍길동이라고 채웠으니까 나머지 숫자는 0이겠고 문자열은 널이겠고 그러겠죠. 그렇게 출력되니까 여기에만 여기 이 인풋 태그만 value 홍길동 이렇게 name은 name 이게 name이죠. name은 name value 홍길동 얘는 name은 student no value는 빈 문자열이죠. 빈 문자열. 그 다음에 얘는 디파트먼트 아이디인데 name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 다음에 얘는 value가 아니라 selected인데 이게 숫자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0 여기에 selected가 붙죠. 그리고 이거 두 개, 이 라디오, 인풋 타입 라디오 이거 두 개는 자, name은 sex이고 value는 여기 남여라고 있어. 그런데 checked. 자, 이
그 스튜던트 에디트에 이 섹스 필드가 남이면 여기가 체크드가 되고 여면 여기가 체크드가 되는데 지금 이 섹스도 문자열이고 널이에요. 그래서 남도 아니고 여도 아니야. 그럼 둘 다 체크드가 출력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인풋 타입 텍스트에 얘도 name은 폰, value는 비문자열. 왜? 널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name은 이메일, value는 비문자열. 자, 그렇게 HTML 태그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출력이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소스 보기로 확인해 보면 그렇게 됐죠. name 스턴트 에노 value 비문자열. name value 홍길동. 여기 0. 여기에만 selected가 있죠.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값이 0이니까 여기에 selected가 있고 여기는 checked 없죠. 여기 value 비문자열, 여기도 value 비문자열, name phone value 비문자열, name email value 비문자열. 이렇게 예상대로예요. 이렇게 소스 보고 어떻게 출력될 건지 여러분이 소스 코드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HTML 태그가 출력이 되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에만 홍길동이라고 채워져서 그려지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자, 이제 수정 화면에 수정할 데이터가 채워져야지. 그러면 여기 URL에 지금 여기 넘어온 이 URL 이하은 학생을 클릭해서 넘어온 이 URL에 쿼리 스트링이 있어. 이 쿼리 스트링이 액션 메소드의 리퀘스트 파라메터로 전달이 되죠. 이 ID 값을 리퀘스트 파라메터로 스튜던트 에디트 액션 메소드가 받아서 어떻게 받는지 알죠? 배웠죠? 받아서 그 아이디로 그 아이디의 학생을 DB에서 조회해야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find by ID 메소드를 또 추가로 구현했어요. 자, ID 값을 여기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조회하고 조회 결과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니까 조회 결과는 스튜던트 한 명이죠. 레코드 하나죠. 그 레코드 하나를 스튜던트 객체에 채워서 리턴하는 find by ID 메소드.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샵 중괄호 이게 myBatis 파라메터예요. 여기 name 값이 끼워져 들어가고 ID 값이 끼워져 들어가서 실행이 되는 거지. 다음 스튜던트 컨트롤러도 수정돼야 되는데 요거 스튜던트 에디트 get 매핑이 이 리퀘스트 파라메터 ID 값을 받아야 돼. 자, 리퀘스트 파라메터의 ID 값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 쿼리 스트링이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돼요. 이 쿼리 스트링이 리퀘스트 파라메터의 id는 1. 이 값이 그 액션 메소드에 전달이 되니까 받기만 하면 돼. 리퀘스트 파라메터 받아야 할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한 개이면 이렇게 받죠.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이렇게 받죠. 여기도 마찬가지.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자, 디폴트 밸류를 적어줄 거라면은 이렇게 적어주고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디폴트 밸류 안 적어줄 거라면은 그냥 이렇게 리퀘스트 파라메터 이름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id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이 변수에 채워져요. 자, 이 경우는 1이 채워지지. 1이니까 이 값이 전달돼요. 그래서 id 값은 1. 이게 여기 채워져요. 자, 그러면 방금 구현한 스튜던트 매퍼 find by id 메소드 호출해서 id 값으로 db에서 조회하면 최하은 학생이 조회되겠지.
조회 결과. 근데 조회 결과는 스튜던트 DTO 객체야. 조회 결과는 DTO예요. DTO 객체에 채워서 전달해요. 이게 그러니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냥 그 조회할 때도 스튜던트 객체, 그 다음에 화면에 채울 때도 그냥 똑같은 스튜던트 객체. 이러지 왜 조회할 때는 스튜던트 DTO 객체, 화면에 또 전달할 때는 왜 또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냐? 불편할 거야. 근데 엄격하게 구현해야 되는 곳에서는,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요. 엄격하게. 그러니까 캠핑 가서 대충 요리할 때는 휴대용 칼 하나로 뭐 나무도 깎고 요리도 하고 과일도 깎고 다 하잖아. 그런데 부엌은 조금 더 엄격하게 뭐 나무 깎는 칼하고 연필 깎는 칼하고 부엌 칼하고 구별을 하죠. 자, 고급 레스토랑은 훨씬 더 엄격하게. 자, 부엌 칼이 하나가 아니라 고기 써는 칼, 야채 써는 칼, 뭐 써는 재료의 종류마다 칼이 다 따로 있지. 그러니까 이 자바 백엔드는 고급 레스토랑쯤이에요. 용도별로 객체가 다 따로 있어. 좀 엄격한 전문 뭐 그런 뭐 엄격하고 거대한 전문 뭐 이런 쪽은 이래요. 그리고 간단하게 빨리 대충 뚱땅뚱땅 만들자. 그럴 때는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고 코딩할 거 많고 귀찮고 이게 단점이 아니야. 엄격해야 되는 곳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엄격해야 되니까 DB에서 조회할 때는 스튜던트 DTO 객체, DTO 객체로 채워서 조회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뷰에 전달할 때는 스튜던트 에디트로 또 바꿔서 전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를 만들어서 스튜던트 DTO 객체의 데이터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set. ID 값도 set, 뭐 스튜던트 NO, name, 뭐 이렇게 모든 속성 값을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에 채워서 그렇게 데이터를 다 채운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를 모델 애트리뷰트에 add 해가지고 뷰에 전달하죠. 자, 이 부분만 수정됐어요. 뷰는 그대로야. 뷰는 수정할 게 없죠. 자, 그리고 실행을 다시 해보면, 자, 이제 목록에서, 자, 이제 최하원 학생을 클릭하면, 에라다. 무슨 에라일까? 자, 이렇게 에라가 났으면은 에라 메시지를 자세히 봐야 되겠죠? 이 에라가 났으면, 가장 아래, 지금 이게 가장 위 에라인데, 이거보다도 내려가서, 이거 하나네. 코스트 바이가 없네. 그럼 이것만 보면 되네. 코스트 바이가 있으면 그 제일 아래 코스트 바이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코스트 바이가 없어. 이거 하나야. 그러면 unresolved compilation problem. 컴파일러라네? find by ID is not defined. for the type student mapper. student mapper에 find by ID 메소드가 없대. 내가 수정 안 했나? 수정 안 했구만. find by id를 student mapper를 요거 수정 안 했구나. 오케이, 수정했으니까 다시 목록에서 새로 고침하고, 자, 최하은 학생 학번을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수정할 데이터가 DB에서 조회돼서 채워져 있죠. 근데 학과가 안 채워졌네? 응? 페이지 소스 보기. 여전히 학과가 0번에 실렉트드 되어 있네?
근데 소프트웨어학과인데 여기 뭐 컴퓨터공학과 학생을 한 명 클릭해봐도 이 부분에 버그가 있네. 이 실렉트 태그가 조회는 이렇게 하면 모든 필드를 다 조회하니까 당연히 스튜던트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컬럼도 조회는 돼요. 아스테리크니까 뭐가 하나 빠지지는 않지. 스튜던트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필드는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실수했겠네. 여기에 빠졌다. 이게 귀찮기도 하지만 실수하기도 좋아요. 뭘 하나를 빠뜨린 거지. 이걸 놔두자. 다음 학기도 이 버그를 또 경험하고 해결하는 자, 이 강의 노트는 업데이트 하지 말고 그 버그를 소스 코드에서만 해결합시다. 자, 이게 귀찮기도 하지만 실수하기도 쉬워요. 디파트먼트 아이디 채우는 것을 빠뜨렸어. 조회는 당연히 되는데 그걸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 이렇게 set 디파트먼트 아이디에서 안 치웠어요. 이걸 빠뜨렸기 때문에 다시 최한 학생 클릭하면 자 이제 소프트웨어학과가 선택되어 있고 왜 선택되어 있냐면 여기가 실렉티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출력되니까 이렇게 input type 텍스트는 value의 값이 채워지고 select 태그는 name, value, 채운 이렇게 출력이 되고 select 태그는 name, department id는 이렇게 출력되지만 value는 그냥 그 value가 일치하는 거 옆에 selected가 출력이 돼요. 여기 소스 코드 다시 봅시다. 자, 요것은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 스튜던트 NO 속성값. 자, name은 스튜던트 NO, value는 그 스튜던트 NO 속성값. 자, 얘도 name은 name, value는 그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의 name 속성값, 즉 최하은이라고 출력이 되고, 자, 요건 name, department ID. 그렇지만 여기는 value라고 출력되는 게 아니라 value가 일치하는 곳. 지금 이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이니까 이게 일치하죠. 여기 옆에 selected 이렇게 출력이 돼요. 여기는 name, value 최하원 이렇게 출력되고 얘도 name, student, no, value 이렇게 출력되고 이걸 꼭 외우세요. 다음번 필기시험에 꼭 나오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너무 귀찮지. 방금처럼 하나 빼먹기도 쉽고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스튜던트 DTO, 스튜던트 모델 이렇게 엄격하게 용도별로 나눠서 구현하는 건 엄격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옮기는 게 너무 귀찮고 불편하다. 그래서 대안이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게 모델 매퍼.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이 스튜던트 얘는 DTO 객체고 스튜던트 에디트 얘는 모델 객체죠. 그래서 모델 객체. 그 모델이에요. 모델. 그다음 매퍼. 이게 마이바티스 매퍼 할 때 그 매퍼랑 같은 의미야. 매핑한다. 매퍼. 매핑해주는 뭐가 매퍼예요. 매핑한단 말이 뭔 말이냐면 매핑한단 말에 변환해준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매퍼. 그래서 모델 매퍼 이름만으로 짐작해보자면 모델 객체를 변환해준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 모델 매퍼는 아쉽게도 이게 좀 왜 결함이 해결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안 취약점이 있대. 근데 해결이 안 돼.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검색해보자. 모델 매퍼 메이븐 디펜던시 3.2.5 3.2.5가 최신 버전인데 해결된 것 같은데? 3.2.1에는 얘는 요거 여기 이게 보안 취약점 vulnerability가 취약하다. 그 취약하다. 예요. 이게 한참 해결이 안 되고 그러더니 3.2.5에서는 그게 안 나오죠. 해결된 거야. 해결 왜 안 되나 했어. 이거 3.2.5로 바꿉시다. 3.2.1에는 보안 취약점이 있어요. 자, 이 모델 매퍼 메이븐 이 모델 매퍼라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 처음 생성할 때 체크하죠. 프로젝트 처음 생성할 때 체크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체크한 게 이 메이븐 프로젝트의 설정 파일이 form.xml 파일, 이게 설정 파일인데 이 form.xml 파일 열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내가 체크한 거, 이 프로젝트 만들 때 뭐 체크했냐면 타임리프 체크했고, 밸리데이션 체크했고, 스프링 웹 체크했죠. 그다음에 뭐 데브 툴스 체크했고, MySQL 체크했지, MySQL, 롬복도 체크했고, 체크한 항목이 이렇게 디펜던시라고 여기 들어가요. 이 디펜던시 이 태그를 form.xml에 자동으로 넣어달라. 그게 체크야. 그런데 여러분이 깜빡하고 프로젝트 만들 때 깜빡할 수가 있지. 그때는 그 라이브러리의 메이븐 디펜던시가 뭔지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모델 매퍼 라이브러리의 모델 디펜던시가 아니라 메이븐 디펜던시가 뭐냐? 모델 매퍼 라이브러리의 메이븐 디펜던시가 뭔가 검색하면 나와. 바로 첫 항목으로 나올 거예요. 메이븐 디펜던시 검색 결과 얘를 클릭을 하면 버전 목록이 쭉 나와요. 그 버전 목록 중에서 당연히 제일 높은 버전을 클릭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 메이븐 디펜던시 태그가 딱 보여요. 자, 요 태그를 카피해서 form.xml 파일에 넣어주면, 그러면 돼. 굳이 프로젝트 다시 만들면서 다시 체크 안 해도 혹시 뭐 실수로 빠뜨렸다. 그러면 이 메이븐 디펜던시만 넣어주면 돼요. 메이븐 디펜던시 넣어주고 저장 버튼 누르고 그러면 대부분 자동으로 되는데 자동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때는 프로젝트 이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메이븐 설정 파일이 form.xml이라고 했죠. 이 form.xml이 메이븐 설정 파일이야. 그래서 보통 이 form.xml 파일 수정하고 저장만 하면 자동으로 즉시 반영이 되는데 가끔 수정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러면 메이븐 설정 파일인 form.xml을 수정했으니까 수정사항 적용해라 라고 강제해야 돼. 그게 오른쪽 버튼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이거예요. 설정 파일 수정됐으니까 프로젝트 반영해서 업데이트해라.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 그냥 OK 누르면 돼요. 그럼 여기 뭔가 여기 진척이 되죠?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form.xml 파일 이게
메이븐 프로젝트의 설정 파일이다 라는 거, form.xml. 그리고 참고, Gradle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만들 때 메이븐, Gradle 선택할 수 있어요. 메이븐이나 Gradle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그 메이븐이 옛날 기술이고 Gradle이 최신 기술인데 뭐 기능 별 차이 없어. 그냥 거의 똑같아요. 약간 설정 파일 문법만 달라. 메이븐의 디펜던시는 이렇게 등록하는데 Gradle의 디펜던시는 이렇게 등록해요. 이것도 검색해 보면 돼. 아까 그 Gradle 프로젝트인 경우도 똑같아요. 여기 모델 매퍼 메이븐 디펜던시 검색하면 아까 여기서 첫 번째 탭이 메이븐이지만 여기 뒤에 바로 뒤에 Gradle이라고 있죠. 이게 Gradle 디펜던시야. 네 프로젝트가 Gradle이면 요거 한 줄 복붙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이븐이면 이거 복붙하고 Gradle이면 요거 복붙하면 돼요. Gradle 프로젝트의 설정 파일은 build.gradle예요. build.gradle에다가 저거 복붙하면 돼요. 그리고 참고 form.xml 파일에 혹시 에러가 발생하고 그 에러 이렇게 마우스 됐더니 요거다라고 하면 내가 이 강의 작성할 때 문득 이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에러 해결하는 방법을 붙여놓는데 이 에러가 자주 나는 에러는 아니야. 마침 이때 발생해서 내가 복붙했어요. 나도 처음 겪어본 에러야. 아무튼 여러분도 혹시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딘가에 메모해 둬요. 이런 게 있다. 오케이. 자, 이제 모델 매퍼 라이브러리를 메이븐 디펜던시 등록했으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자, 사용. 자, 멤버 변수의 모델 매퍼 객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 한 줄이면은 돼요. 스튜던트 DTO 객체를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를 새로 생성해서 스튜던트 DTO 객체에 있는 데이터들을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에다가 다 채워서 그렇게 만들어진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를 리턴해줘요. 자, 이렇게 한 줄 정도면 되니까 이 정도면 별로 안 귀찮죠. 자, 이렇게 엄격한 자바 스프링 백엔드 프로젝트는 DTO 객체, 모델 객체 이렇게 서로 어떨 때는 DTO 객체, 어떨 때는 모델 객체 이렇게 용도별로 다르게 사용해야 되니까 DTO 객체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모델 객체를 만들기, 또 거꾸로 모델 객체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DTO 객체 만들기 이렇게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있고, 그럴 때 모델 매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줄로 구현하면 돼요. 이 객체를 생성해서 요 객체에 있는 내용을 채워서 이렇게 생성된 객체를 리턴한다. 이 사용법만 외우면 되죠. 이렇게 모델 매퍼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나는 이 방법을 선호해요. 구현이 간단하니까. 그런데 요즘 어떤 개발자들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코딩하는 걸 선호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코딩해서 채우는 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걸 선호하는 개발자도 자주 보여요, 요즘. 나는 이게 귀찮은데 하나하나 쳐야 되니까.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모델 매퍼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롬복의 기능인데
이 롬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딩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코딩할 거라면 이 스턴트 에디트에 골뱅이 빌더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어야 해요. 골뱅이 빌더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간결하게 속성 ID, name, 스턴트 NO, 디파트먼트 ID 속성을 좀 더 간결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채우기 위한 저런 메소드들. 스턴트 에디트 빌더, 점 빌더 메소드, 점 빌더, 뭐 점 ID, 점 name, 점 스턴트 NO 이게 다 채우는 메소드예요. 값을 채우는 메소드. 마지막으로 값을 다 채워서 빌드 하면 이렇게 값이 채워진 스턴트 에디트 객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코딩하는 걸 선호하는 요즘 최근에 부쩍 이런 개발자를 많이 봤어요. 인강에도 이렇게 코딩하는 인강도 종종 봤어요. 자, 그때는 이게 롬복의 기능이니까 골뱅이 빌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모델 매퍼가 옛날에 주로 사용하던 라이브러리긴 해. 옛날부터 코딩하던 사람은 모델 매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줄 구현하는 걸 선호하고 요즘 부쩍 최근 젊은 개발자들이 이 빌더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걸 선호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 회사 취직하면 아마 사수가 여러분보다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고 이렇게 구현할 확률이 꽤 있어요. 롬복 빌더. 이게 요즘 유행이야. 별 차이는 없어. 그냥 유행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직 저장 기능은 구현 안 했고 채우는 기능만. 뭐 수정하고 저장 눌러도 저장 안 돼요? 저장 기능 구현 안 했어. 응? 에라야?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네. 다시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 봅시다. 목록으로. 최악. 뭐라 수정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에러는 아니고 저장은 안 되죠. 에러가 나지도 않고. 방금 아까는 저장 버튼 눌렀을 때 에러 났는데 그 모델 매퍼 수정한 것이 잘 반영이 안 됐나 봐. 그래서 여기 빨간색 버튼 눌러서 종료하고 재시작에 있더니 에러가 안 나요. 자, 저장 기능. 저장은 저장 버튼 누르면 스턴트 에디트, 포스트 매핑 이건데 저장하는 구현 생략했잖아. 저장 안 해요. 지금 현재는. 저장은 안 해도 그 수정한 내용을 받기는 해요. 스턴트 에디트 모델 여기 받고 심지어 골뱅이 밸리데이션도 하지. 그래서 수정한 게 밸리데이션 규칙에 어긋나면 예를 들면 어떻게 어긋나지? 이메일이 뭐 예를 들어 이메일 포맷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형식의 이메일 주소야 합니다. 라고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에러가 배웠죠?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자, 이제 저장하는 기능만 구현하면 되겠죠. 연습 문제. 자, 진도를 더 나가지 말고 다음 주가 구현 시험, 다음 주 월요일이 구현 시험이니까 자, 이 연습 문제 구현하는 실습을 합시다.
이거 예상 문제예요. 이렇게 구현하는 걸, 이렇게 조회하는 걸 구현하시오. 방금, 이거 뭐 수정, 저장 기능은 안 나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조회하는 기능만 배웠지. 조회하는 기능을, 말바티스 조회하는 기능 구현하는 게 예상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회해서 입력 폼에 채워라. 이렇게 채우는 거. 이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자, 진도 더 나가지 말고 연습 문제 구현하기 바라고, 뭔가 에러 나거나,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고, 그렇게 실습을 합시다.